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트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소렌토에 이리 자리를 내주었던 현대차는 작심하고 산타페를 풀 모델 체인지했고, 이에 대응한 기아는 소렌토를 페이스리프트했습니다. 소렌토는 기존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있지만 산타페는 재원 증대와 함께 또 다른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오늘은 양사의 브랜드 전략, 상품 컨셉, 디자인 아이덴티티 측면에 시선을 두면서 산타페는 국내 시장에서 소렌토를, 미국 시장에서 스바루의 아웃백을 이길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산타페를 마주하면서 제가 받은 첫 인상은 상품 컨셉과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확 바꿔도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디자이너는 도시명 이미지에서 캘리포니 이미지를 계승한 정통 SUV 이미지로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플랫폼을 같이 쓰고 있는 소렌토 대비 리버 오버행과 화물실 공간을 증대하면서 외건처럼 디자인했습니다. 물론 랜드로버의 디펜더와 비슷하다는 이 리어뷰가 생소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런 평가는 디자인 세계에서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차 구입을 고려할 때 디자인은 차량의 어떤 성능, 기능보다도 먼저 다가오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또한 그 회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BMW, 볼보 등의 유럽 업체들은 헤리티지를 포함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후속 모델이라고 해도 이전 모델 대비 크게 변했다고 느끼지 못하는 편입니다. 반면 현대차의 최근 디자인은 이런 노선과는 확 다르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소나타, 그랜저, 이번에 발표된 산타페에서 현대차 로고를 빼고 처음 마주하게 된다면 현대차라고 알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유니크함이라는 파격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디자인 아이덴티티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대차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연상하고 있을까요? 일전에 강연 자료를 준비하면서 네이버에 다니는 30, 40대를 대상으로 현대차, 기아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평가한 현대차의 이미지는 대한민국 1등 자동차 기업의 친근한 이미지로 내부 공간, 적재 공간이 우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차 하면 제네시스와 전기차만 떠오르고 그랜저가 국민차가 되면서 현대차의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약화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제네시스만 신경 쓰나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 기아에 대해서는 디자인이 좋은 제2국민차, 남자다움, 튼튼함, 거친 이미지를 가진 RV의 기아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젊은 이미지와 함께 스팅어 같은 차량을 통하여 진보적 이미지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반면 카니발 브랜드, K7, K9 등 대형 세단의 무덤이라고 평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양사의 이미지가 다르듯이 양사의 주요 차종별 고객 프로파일도 조금씩 다릅니다만 확실히 기아 고객층이 더 젊은 편입니다. 이런 브랜드 평판이 작용하고 있는지 놀랍게도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는 기아가 더 많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도 현대와의 판매 차이는 컸지만 최근에는 기아가 현대차보다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는 양사의 브랜드 전략 추진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단 중심에서 RV가 주력이 되는 세상으로 변하면서 기아가 RV의 선도자 이미지를 선점해버린 것입니다. 기아에는 카니발, 소렌토를 비롯하여 프레임 타입으로 오프로드 매니아를 위한 모하비가 있습니다. 이 모하비는 미국 중동 시장에서 판매를 중지하다 보니 판매 대수가 제한되어 국내 시장에는 여러 번 단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기아는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유지하여 왔습니다. 소렌토도 이처럼 남자다움, 튼튼함, 거친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아의 약점은 이처럼 기아가 브랜드 전략에서 현대보다 앞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브랜드 구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브랜드 구축에는 회사의 비전과 고객에게 전달할 가치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회사 내 전 부분이 원 스탠다드로 원 보이스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막연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기아의 브랜드 구축 사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아는 2003년 슬로바키아에서 시드라는 차를 생산하여 유럽 시장에 판매한다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기아에 대한 이미지는 잘 모르는 브랜드다, 실용적인 차지만 매우 싸구려로 보인다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이미지로는 현지 생산한들 그 차를 목표한 만큼 팔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한 것은 아우디를 벤치마킹 한 것이었습니다. 92년까지 폭스바겐의 위성 브랜드였던 그야말로 형편없었던 아우디 브랜드가 어떻게 브랜드 구축에 성공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설정한 목표는 기아의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하는 것이었습니다. Exciting and Enabling-이라는 브랜드 슬로건 아래 고객에게 전달할 가치를 퀄리티, 트러스트워디, 다이내믹 3개로 선정했습니다. 새롭게 개발되는 차량에는 고객에게 전달할 가치를 명확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상품 기획을 했고 차량 디자인에도 반드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마케팅 활동에도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2006년에 기아에 조인한 피터 슈라이어는 아우디의 브랜드 전략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신차 디자인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지도를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었지만 좀 더 프로피터블한 고객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익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2단계로 파워 투 서프라이즈 슬로건으로 고객에게 전달할 가치 중 퀄리티를 펀으로 변경했습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브랜드를 견인할 모델 개발과 GT 트림을 통하여 업마켓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아는 유럽 전용차 시드와 K5, K7 등의 좀 더 스포티함을 가미한 디자인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브랜드를 견인할 고성능 스포티 해치백인 스팅어를 런칭했습니다. 스팅어는 기아의 플래그십 차종인 텔루라이드 성공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한 차종이라고 미국 법인 현지인들은 평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펀이라는 가치는 매우 유니크한 디자인의 소울을 미국과 유럽에서 대대적으로 런칭하면서 구축했습니다. 일관되게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했던 햄스터 TV 광고는 펀의 가치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러스트워디의 가치는 매년 향상되는 IQS 스코어와 함께 바로 소렌토 텔루라이드를 통하여 구축되어 왔습니다. 아쉽게도 국내 시장에는 스팅어와 소울이 성공하지 못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러한 노력으로 기아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도 브랜드 관리를 해왔지만 기아처럼 차량 디자인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차 모델을 결정할 때 대개 3가지 안이 제시되고 그중 하나를 최종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의 기준 잣대에 따라 이전 모델 대비 디자인이 파격적일 수도 있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모델을 선정하는 기준이 없으면 모델을 평가하는 사람마다 다 선호하는 모델이 달라져 의사결정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대개는 최고 경영자가 디자이너의 의견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경험과 직관에 의하여 선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표 당시 많은 관심을 모았던 현재 소나타의 디자인은 이러한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브랜드 전략, 상품 컨셉,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애매해지면서 그랜저를 대한 국민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기아의 브랜드 전략은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사명, 로고까지 변경하였고 이것 또한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최근에 컨설팅 업체와 새로운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 산타페의 상품 컨셉을 분석하겠습니다. 신상품의 기회의 출발은 마케팅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타페나 소렌토의 판매 대수가 미국이 가장 크기 때문에 미국 법인의 상품 담당자 요구사항이 국내 마케팅 상품 담당자들 것보다 당연히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쪽의 요구사항이 상반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거의 비슷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소렌토를 잡기 위하여 현대가 내린 판단은 소렌토가 선점하고 있는 아웃도어 오프로드 쪽으로 포지셔닝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략은 약자가 하면 성공하기 어렵지만 강자가 하면 성공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차별화라는 위닝샷을 추가했습니다. 동일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소렌토 대비 리어방을 증대하여 화물실 공간을 최대로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상품 기획이 되었기 때문에 차박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고객을 타겟으로 추가했다고 보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산타페는 컴팩트 SUV 세그먼트에 속합니다. 소렌토와 함께 현지 생산하는 전략 차종이었기 때문에 마케팅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그먼트 내 판매에서 랭글러와 수바루의 아웃백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빅3의 경쟁차인 체로키, 엣지, 블레이즈의 판매는 급감하고 있고 토요타, 혼다, 닛산의 경쟁차는 존재감이 약해졌습니다. 산타페 앞에 놓여있는 과제는 세그먼트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오프로드 성격이 강한 차들이 판매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포즈도 감소하는 엣지를 보완하려고 아웃도어 지향이 강한 브롱코를 런칭했습니다. 현대차는 판매 1위인 집의 랭귤러를 직접 경쟁차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랭귤러는 미국 SUV의 역사이고 오프로드 지향의 아웃도어를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의 아이콘입니다. 2위는 놀랍게도 스바루의 아웃백입니다. 수평대형 엔진과 전통의 4휠 드라이브 그리고 외관의 장점을 살려 아웃도어를 즐기는 고객을 주 타겟으로 미국의 스노우 벨트에서 판매가 매우 강합니다. 산타페는 지금까지 미국 시장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도 아웃도어 이미지는 있지만 수바루의 아웃백, 기아의 소렌토와 비교하면 패밀리 용도의 온로드 지향 이미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현대차의 입장에서는 현재 이미지 포지션을 유지해야 할지 이동해야 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텔루라이드의 큰 성공에 자극을 받으면서 수바루의 아웃백, 포드의 브롱코, 기아의 소렌토의 오프로드 아웃도어 포지션으로 이동시켰다고 분석됩니다. 특히 리어 오버항을 증대한 부분은 수바루의 아웃백을 직접 공략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웃백의 화물실 용량은 75.7 큐빅피트로 가장 커서 고객들 사이에서는 매우 실용적인 차량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산타페는 재원을 증대하면서 화물실 용량에서 동급 최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재원 전개로 두 차량의 사이드 뷰를 보시면 마치 외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수바루의 아웃백은 전폭이 작고 전고가 낮아 스포티하게 보이지만 산타페는 큰 재원으로 거대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형 산타페는 미국에서 스바루의 아웃백, 국내 시장에서 소렌토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아웃도어 이미지로 변경한 포지션이 고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은 런칭 기간에 산타페가 목표로 하는 메시지를 고객들이 제대로 수용하게 만들 수 있는 현대차의 마케팅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차량 내외장 디자인, 안전장비, 편의장비 측면에서 산타페는 우수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아웃도어 주행 성능을 결정하는 요인 중 최저지상고가 있는데 스바루 아웃백의 8.7인치에 비하면 0.4에서 0.5인치 부족합니다. 신차 때마다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는 편입니다. 인상폭이 다른 산타페, 소렌토의 고객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 판매가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팔고 있는 스바루 아웃백은 박스 엔진과 4휠 드라이브 그리고 ADAS 시스템인 아이사이트를 기본 사양으로 하고 있고 연비가 우수한데도 현재 산타페보다 가격이 쌉니다. 신형 산타페는 차량 중량이 100kg 정도 증가했지만 공력 개선으로 연비를 약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유가가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연비 성능도 판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현재 산타페의 연비는 아웃백보다 열세한 상황입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의 연비 규제 강화로 연비가 나쁜 중대형 SUV를 많이 팔지 못하게 됩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이전처럼 고수익 차종을 많이 팔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대 산타페의 새로운 도전은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미국 환경 규제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마케팅 능력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